안녕하세요. 지난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출발머니 와이드 CJ 병수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정환입니다. 아는 힘이 된다. 여러분의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들로만 쏙쏙 모아서 전해드리는 목요일에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네, 요즘 가을이다 보니까 이사하시는 분들 참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신문 전단지 광고를 보니까 아파트 광고가 그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모양의 다양한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가 작지만 넓은 아파트라고 해요. 작지만 넓은 아파트. 아파트. 뭔가 모순되는 말 같은데요. 이 작지만, 평수는 작지만 공간 활용을 잘한 아파트를 의미하는데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수납장이 벽 속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다거나, 아니면 네네. 모퉁이에 벽장이 있다거나 그런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자투리 공간이 사실 눈에 띄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집안 살림하시는 어머님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네. 큰 도움이 되죠. 자, 오늘 이 주제를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에 물어보세요. 영원한 오빠며 친구이신 네, 유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언제나 저희 프로그램에 활력 불어넣어 주시는 분들이죠. 성안동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주부님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 씨 이렇게 또 추석 이후에 만나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어떻게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추석이면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네. 담소도 나누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노는 건 참 좋은데 결과적으로 다 이제 휴가 연휴니까 네. 네. 좀 뒷감당이 좀 안 돼요. 뒷감당? 사고라도 치셨어요? 아, 사고 치려 황수동 아나운서는 사고 치고 오셨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시죠. 네. 사고 치기보다는 네네. 이제 우리 주부님들은 뒤에 뭐 그릇 치우고 그런 경우가 이제 그 뒷감당. 그때 뒷감당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휴가 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부담감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뒷감당이죠.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주부님들께서는 아마 굉장히 많이 음식을 또 하셨지만 남은 음식들 때문에 처치 곤란이실 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안 쓰던 식기류도 많이 꺼내셔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많이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정리가 더 버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돈이 되는 수납의 방법 그 2탄. 오늘은 냉장고와 주방 편입니다. 네. 이 주방과 냉장고 정리는 또 어떤 방법으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지 오늘 확인하시고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제 영상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리하고 치우고 버려도 살림살이는 쌓여만 갑니다. 평소엔 없는 것처럼 숨겨두었다가 필요할 땐 찾아 쓰는 마법 같은 수납을 할 수는 없을까요? 주부들의 영원한 숙제, 살림살이와 정리정돈. 우리 집 냉장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제대로 알기만 해도 돈이 됩니다. 아는 만큼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수납기술. 살림의 기술이 부족한 이들 내게로 오라. 각종 수납 노하우로 여러분의 고민을 정리해드립니다. 수납의 달인과 함께 가정경제를 바꿔보십시오. 정리수납 컨설턴트 윤미다 기술교육센터장.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정리의 기술을 전수해 주실 정리수납 컨설턴트 윤미라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 저희가 지난주에는 옷장과 신발장의 수납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네. 유현 씨 조금은 기억나시죠? 아, 당연히 나죠. 네. 저는 이제 그날 교육을 받고 나서 여기서 좀 한번 실행해 보셨어요? 실행해 봤죠. 집에서 정리도 해보고 특히 이제 신발장, 옷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를 쭉 했는데 아주 정리도 그냥 깔끔하게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옷을 수납장에서 바로바로 찾아 입을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아무래도 이렇게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주부님들께도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제, 이번 냉장고와 이 주방편은 아마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궁금한 점도 많고 고민거리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한번 확실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자, 주방은 집안에서나 특히 물건이 많은 공간이죠. 그래서 물건뿐만 아니라 음식도 많아서 정리하기가 참 버거운데요. 네. 주방 정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레이아웃을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이요?
그 레이아웃이라는 그 단어가 좀 생소한데. 네, 레이아웃이란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서 익숙치 않으실 텐데요. 네. 주로 광고나 편집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납에서는 레이아웃은 공간 안에 우리가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위치를 잡아보고 그려보는 것을 배열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주방 수납에서 그 레이아웃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방 그 물건들, 말하자면 쉽게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보기 좋게 배열하는 것을 뜻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공간에 비해서 주방에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 틀을 구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물건을 꺼내서 종류별로 분류를 하고요. 네. 주방 수납 역시 버릴 물건들은 버려주시고 필요한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기준을 세워서 가로로 정리할 것인지 컵 같은 경우는 같은 종류끼리 세로로 일련 안쪽 방향으로 수납을 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시 선반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접시 꽂이를 사용할 건지 해서 2단으로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수납 방법을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하기에 앞서서 그 계획을 세우고 그 틀을 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더 문제가 뭐냐면 정리를 했는데 어디다 정리했는지 또 모르실 때가 더 많아요. 그게 네. 또 문제죠. 네. 근데 사실 주방에는 잡다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헷갈릴 것 같은데요. 정리한 위치를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아, 네. 주방은 특히 내부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동선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주부님들이 동선을 고려하기보다는 동선을 무시하고 인테리어를 하시거나 수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 효율적인 동선은 어떤 동선이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네. 가장 효과적인 동선은 냉장고, 개수대, 가열대가 삼각형을 이루는 삼각동선입니다. 삼각동선. 네. 디귿자형 부엌이나 기역자형 부엌, 일자형 부엌들이 삼각동선의 가장 효율적인 구조이고요. 네. 그렇게 구조 안에서도 한 번의 동작, 원터치로 해서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배열을 해주는 것이 시간을 줄여서, 조리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가정 시간에 예전에 동선을 잘 따져라 이런 걸 좀 배운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공간 효율성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거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주방은 아무래도 주부님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또 여기 몇 가지 나눈 이야기가 또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더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네. 질문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방용품은 항상 필요해서 사다 보니까 네. 안 살 수도 없고 점점 그러다 보니까 주방만 좁아지는 것 같아요.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맞아요. 주방이 좁아진다. 이게 네. 또 그런 욕심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흔히들 하는 생각이 주방용품을 계속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주방을 정리하다 보면 꺼내놓고 보면 같은 종류의 물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것들이 사용 용도가 다 달라 보이지만 같은 용도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 집에도 보면은 뭐 주걱임 3개. 뭐 여러 가지 주방 가위도 뭐 한 2개, 3개씩 다 있어요. 이게 널려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하나씩만 있어도 되는데 말이죠. 네. 괜히 그냥 뭐 4개, 5개씩 뭐 3개씩. 공간만 차지하고 쓸데없는 거. 이렇게 주방용품은 살 것이 계속 생긴다고 생각하시니까 우리 주부님들께서 1+1 사은품 유혹을 쉽게 떨칠 수가 없는데요. 네. 1+1 구매가 돈을 절약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절약하기보다는 같은 물건을 더 계속적으로 사게 돼서 물건이 쌓이게 돼서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주방을 더 좁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1+1 행사 때 물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물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때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저도 1+1 하니까 좀 뜨끔하는 게 있네요. 조심해야겠어요. 네. 2+1으로. 네. 뭐 그렇게 많이 원하세요.
네, 이렇게 주부님들의 고민도 들어봤고요. 저희가 지금 해결을 해봤지만 사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빠를 그렇죠. 때가 있잖아요. 직접 고민이 있는 주부님의 집에 가서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집도 수선하고 정리도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전문적인 정리 수납을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깔끔해 보이는데요? 네, 언뜻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구석구석 자세히 살펴보면 자, 물건에 구분이 없고요. 같은 물건들이 많이 쌓여져 있는 거 있고요. 조미료가 아무런 규칙 없이 쌓여져 있는 게 보입니다. 네. 네, 장식장은 보이는 수납이라 미적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득 채우기보다는 50%만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같거나 비슷한 종류끼리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물품만 수납하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공간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동선을 고려해서 적합한 공간을 지정해서 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리되어 있는 모습 보니까 이전에도 수납이 필요했었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네, 깔끔해졌네요. 네, 정말 그러네요. 아까보다 뭐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 찾기도 쉽고, 그리고 보기도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식기들 모양별로 분류를 해서 차곡 쌓았고요. 주방에 많은 것들이 조미료인데 조미료도 액체형과 가루형으로 분류해서 라벨링해서 수납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정리된 화면을 보니까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대충 감이 잡히네요. 네, 조금 감이 잡혔습니다. 이번에도 중요한 거는요. 필요한 것만 놔두고 버릴 건 버리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옷장이나 신발장 정리 할 때도 그랬지만 이 버리는 물건이 너무 아까워요. 맞아요. 진짜 아까우시죠? 네. 아까우시죠? 네,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지난번 같이 버릴 물건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지난번에도 재활용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주방에서 또 나오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방습제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죠? 네. 그래서 그 방습제를 한 켠에 모아두셨다가 재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름에 습기가 많을 때 그 설탕이나 가루형 제품들, 조미료들이 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뚜껑 속 안에다 붙여주면 그것이 습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상자 안에다가 모아서 신발장이나 이런 데다 넣어두고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고무장갑 같은 경우도 잠시 보시면 저희가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사 오셨을 때 네. 사용하는 용기에 담아두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봉지를 이 고무장갑을 이용한 밴드로 묶어서 네. 보관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뭐 바느질을 잘 안 하긴 안 합니다만 바느질 할 때 골무로도 손가락 같은 거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지난번 지난주에 보여드렸었는데요. 세탁소 옷걸이 같은 경우 옷감이 미끄러운 경우는 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네. 양쪽에다가 이 손가락 하나씩을 끼워주면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방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네. 비닐봉투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비닐봉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우리 종량제 규격봉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면서 받아왔던 봉투가 있는데 네. 그것들이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많은 양들을 계속적으로 쌓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관하고 계시죠? 어디에다가? 보통 둘둘 말아서 어디 툭 던져놓죠. 네. 둘둘 말아서 큰 봉지 안에 네. 가득 차곡차곡 쌓이면서 베란다에서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네. 이번 시간에는 한번 비닐봉투들을 잘 접어서 수납해 놓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는 방법. 예, 한번 같이 예, 접어보실까요? 자, 일단은 접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접기의 기본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접으실 때 규격봉투도 사오시면 네. 그대로 놓고 쓰시기보다는 우리가 저녁에 앉아서 TV로 시청하시거나 이럴 때 앉아서 네. 같이 접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접어주세요. 끝. 네. 2분의 1을 먼저 줬고. 네, 사각으로 접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접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사각의 기본 접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분의 1.
그래서 지금 너무 크죠? 다시 한번 2분의 1. 접기의 기본은 큰 네모에서 작은 네모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했던 3분의 1, 3등분에서 3분의 1을 하나 접어주고 네. 그다음에 맞은편 접어서 입구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구에다가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접어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페트병 재활용했었는데 페트병을 이렇게 오려서 여기다가 수납할 공간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잘하시네요. 네, 아니, 저도 베란다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니까 꺼내 쓰기도 쉽고요. 그리고 그 접어놓으니까 보기에도 일단 맞아요. 굉장히 깔끔해요. 저도 그렇지만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렇게 배우신 것 이렇게 익히시면 오늘 주방은 이렇게 정리하겠구나 약간은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주방 기구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제일 큰 거, 냉장고가 남아 있습니다. 냉장고. 네, 잠시 후에 냉장고 수납에 관한 내용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2부는 냉장고 수납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냉장고는 아무래도 가족들의 손이 다 닿다 보니까 쉽게 어질러지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죠. 뭐 외출했다가 냉장고 한번 열고 또 물 한번 마시고 또 열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열게 되는 곳인데 아무래도 가족들이 손을 많이 닿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지럽혀지는 건가요? 네. 냉장고가 어지럽히는 원인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냉장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모르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장을 봐오시면 정리해서 냉장고에 수납을 하셔야 되는데 물건을 그대로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불투명한 비닐봉지를 사용을 해서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고요. 네. 가족들이 이것저것 먹다가 그대로 냉장고에 아무렇게나 넣어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냉동실 경우에는요,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덩어리로 뭉쳐서 얼려버리기 때문에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공간 활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냉장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냉장고 외에는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이 생기면 이제 뭐 성실하게 냉장고에다 집어넣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먹을 반찬을 못 찾게 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정리 잘하시나 봐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 집 냉장고는 냉장고가 아니라 이렇게 가끔 열어보면요. 냉창고입니다. 냉장고. 네, 뭐가 이렇게 많어. 네. 예. 그래서 냉창고라 꽉 차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절전도 해야 되는데 전기 소비량도 많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냉장고 안에 그 공간 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알찬 방법이 있나 그걸 좀 궁금하거든요. 원인은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한번 해결을 해볼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쉽게 찾기 위해서 라벨링, 이름표를 달아줘서 냉장고를 뒤적이지 않고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1회 사용량 시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네. 그다음에 냉장고의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냉동실에 보관할 것은 덩어리째로 얼리는 것보다는 네모, 사각으로 납작하게 얼려서 세워서 새로 수납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다음에 냉장고의 적정 온도 유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냉동실에서 해동을 해야 되는 식품을 꺼낼 때는 냉장실에서 해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는 바로 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상온에서 실온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자레인지에서 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는 중요한 것은 항상 70%만 수납을 해서 네. 냉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냉기 순환을 원활하게 되면은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요.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야, 지금 이렇게 냉장고의 경우에도 저희가 한번 화면으로 보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효율적인 냉장고 수납법 지금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황수동 아나운서, 안정환 아나운서 신발장이랑 옷장이라 하더니 이번에는 최신 냉장고 같네요. 네. 보는 것만으로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근데 굉장히 어수선해요. 냉장고 안의 물품은 칸칸이 종류별로 구분을 해드릴 거고요. 에너지 절약과
물건의 신선도를 유지를 위해서 냉장고 안은 가득 채우지 않고 70%만 채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폐기 처분을 했고요. 냉장고 중간 칸에는 자주 먹는 반찬을 쟁반을 이용해서 빼기 쉽게 수납을 했습니다. 냉장실 야채 칸에는 과일과 야채를 종이봉투를 사용해서 분리를 했고요. 냉동실은 지퍼백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좋게 세로로 수납을 했습니다. 살림을 30년 동안 했는데도 정리하는 방법이 새로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전문가 분들이 옷 깨는 것부터 냉장고 수납 방법까지 다 알려주셔서 앞으로도 깔끔하게 잘 살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편리하다. 정리하면 돈 들린다. 정리 수납의 달인 화이팅! 네, 잘 봤습니다. 주부님들 잘 참고하셔서 추석 때 못다한 그 음식물 정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머님들 질문 한 분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제 생각에는요, 사소하지만 냉장고 정리에 될 만한, 제 생각에는 사소하지만 반찬 용기도 냉장고 정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저는 예쁜 걸 보면 사기도 하지만 네. 냉장고 정리에 도움이 될 만한 용기는 어떻게 고르는 건지 궁금해요. 네, 반찬 용기.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용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용기는 투명한 용기가 좋겠습니다. 투명하면서도 사각 용기가 공간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서 있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매 끼니마다 먹는 반찬 같은 경우에는 쟁반을 활용해서 한 번에 넣고 한 번에 꺼낼 수 있도록 수납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집안 살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옷장과 신발장 수납에 이어서 오늘은 주방의 냉장고까지 정말 많이도 배웠네요. 그래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네. 수납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 컨설턴트 예, 분들이 대부분이 그 주부님들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모두 다 정리수납 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한 주부님들이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분들이 그 센터장님처럼 그 컨설턴트가 직업이신 분들이신 건가요? 저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정리수납 컨설턴트라는 그 직업 자체가 조금 제가 좀 낯설거든요. 좀 낯설어요. 네, 굉장히 낯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수납 컨설턴트는 주부님들에게서 익숙한 가사 업무를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수납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직업으로서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직업입니다. 정리수납이라는 일 자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팀으로 구성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어려움 없이 함께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수납 컨설턴트가 나도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정리수납 컨설턴트는 자격과정이 있습니다. 자격과정은 2급, 1급 강사 과정이 있고요. 2급의 경우에는 15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시고 이론시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리수납 컨설턴트는 팀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급수별로 컨설턴트가 됐을 때 역할이 달라지죠. 1급은 팀장의 역할을 하고요. 2급은 팀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정리수납 컨설턴트 교육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교육은 그 한국 정리수납 컨설턴트 협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서 각 지역의 교육 일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가까운 곳에서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가 나가죠? 지금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많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돈이 되는 수납이라는 주제로 신발장, 옷장, 냉장고, 주방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또 정리수납 컨설턴트가 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큰 도움 많이 받아가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수납의 기술을 전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윤미란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현 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모기를 물어보세요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생활하시다가 궁금한 점들 많으시죠?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네.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질문이나 또 방송 소재에 채택되시면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 안정환 아나운서는 생각이 말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말이 생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생각을 하고 나서 말을 하니까 생각이 말을 지배하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반대로 말이 생각을 지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해요. 실제로 고마워라고 붙여놓는 화분은 쑥쑥 자라고요. 짜증나! 라고 붙여놓는 화분은 며칠 뒤에 죽는다는 또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평소에 말하는 습관, 뭐 자주 하는 말이나 좋아하는 말이 사고방식에 많이 영향을 미치겠어요. 네, 이 자주 하는 말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되는데 네. 이 말 중에도 가장 위력적인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주 하는 말이네요. 네. 네. 이렇게 항상 현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하다 보면 덩달아서 삶의 질도 높아지고요. 또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 예고해드려야죠. 네, 반가 방대한 시골 여행에서는 단양군 대강면 중령 옛고원 마을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부르시면서 즐거운 하루 되세요. 박수! 사랑을 한번 빠지고 싶어요.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해변을 둘이서 걷고 싶어요. 가슴이 불타올라요. 눈물마저 빙 도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가기 전에 내 모습 변하기 전에 그대와 둘이 밤을 지새며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